부채입니다. 부채는 기업의 경영활동의 과정에서 다른 기업이나 타인에게 현금을 빌리거나 상품이나 기타 재화를 외상으로 구입할 때 발생하는 채무를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빌린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는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과거의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미래의 경제적인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고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러한 부채의 종류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부채를 의미합니다. 유동부채 회계처를 먼저 보겠습니다. 부채의 분류입니다. 기업이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하고, 채무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부채는 회계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회계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의 종류로는 매입채무가 있고,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해서 매입채무로 표시를 하죠.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 등이 있습니다.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는 상환일이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비유동부채의 종류로는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매입채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동부채의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해서 표시하는 계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상환일의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매입채무입니다. 매입채무는 부채 계정에 해당이 되고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계정을 통합한 계정이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와 어음을 받고 매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통합계정이고, 외상매입금이란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 기입을 하고, 나중에 외상대금을 지급을 하면 외상매입금 계정 차변에 기입합니다. 이러한 외상매입금은 대변의 전기, 외상매입액, 차변의 외상매입금 지급액, 그리고 미지급액, 잔액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전기는 대변에 발생하고 차기, 잔액은 차변에 발생합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하고, 외상매입금을 상환, 즉 지급한 경우에는 부채의 감소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합니다. 매입채무의 종류 중 지급어음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경우이고, 지급어음 계정의 대변에 기입을 하고 만기일에 어음대금을 지급해서 채무가 소멸되면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지급어음은 외상매입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상품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을 한 경우라면, 지급어음은 어음을 발행을 해서 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해서 매입채무로 표시하게 됩니다. 지급어음 역시 부채이기 때문에 전기는 대변에 발생하고 잔액, 즉 차기는 차변에 발생합니다. 지급어음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대변에 발생하고, 어음대금을 상환, 지급했을 경우에는 부채의 감소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합니다.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 우리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500만 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2,500만 원 감소하게 되겠고,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유동자산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상사에서 매입하기로 계약한 상품 300만 원을 인수하고 10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상품을 인수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상품이 300만 원 증가하게 되겠죠. 차변에는 재고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겠고, 대변에는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나머지만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감소시킨 나머지 금액 270만 원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상사로부터 상품을 600만 원에 매입을 하고 매입대금 중 55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600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어음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 어음이라는 유동부채도 역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대변에 550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당좌자산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7만 원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금 가부족 계정 과목은 결산 시에 원인을 판명해서 현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원인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는 분계가 반드시 필요한 임시 계정 과목인데요. 현재 이 현금 가부족의 임시 계정을 정리하기 위한 원인이 이자 지급한 금액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을 정리하는 분계이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이 7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임시 계정 과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토지를 매각 처분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수수료 비용,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 외비용이 발생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1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래복지재단에 현금 2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현금을 기부했을 때는 현금이라는 당좌자산도 200만 원 감소하게 되겠고 차변에는 기부금이라는 영업 외비용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차변에 기부금 200만 원 발생하고 대변에는 현금 200만 원 감소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기말 외상매입금 중에는 미국 ABC사의 외상매입금 1,100만 원, 미화 1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50원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이 발생했을 때는 미화 10,000달러를 외상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 외상매입금과 미화의 총 금액을 나눠서 1달러당 얼마인지를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1,100만 원 나누기 10,000달러를 해주면 1,100원이 되겠습니다. 1달러당 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외상매입금 1,100만 원을 미화 10,000달러로 나눠주게 되면 1달러당 금액은 1,100원이 되겠습니다. 1,100원인데 결산일 현재 12월 31일에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50원이 되겠습니다. 1,100원이 1,250원이 되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이고 환율 상승한 금액은 15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결산 정리분계로 해줘야 되는데 현재 1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0원 곱하기 10,000달러를 해주게 되면 15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만큼 외상매입금을 더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5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상환해야 될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입금 15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환율을 계산하는 문제는 실무 문제에서 분계로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결산일에 정리하는 분계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정리분계이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 발생했을 때의 환율과 결산일의 환율을 비교를 해서 외화 환산 손실인지 외화 환산 이익인지 정리분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결산일 현재까지 현금가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 30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산일에는 반드시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정리분계를 해줘야 되는데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을 때는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문제에서는 현금 부족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 부족액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잡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이 30만 원 발생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을 정리해주는 분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변엔 현금 가부족 30만 원을 감소시키는 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의 회계 처리입니다. 미지급금 먼저 보겠습니다. 기타 채무는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생한 채무를 이야기하는데요. 미지급금은 먼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 되겠습니다.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생한 채무를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변에 비품이라는 유형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상품 이외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입니다. 영업사원의 식사비 20만 원을 우리 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의 식사는 직원의 복지 혜택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의 복리후생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카드 결제 일자까지는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주문받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경우를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선수금은 반드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는 차변에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선수금이라는 유동부채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입니다. 거래처 우리문구와 상품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10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은 돈, 선수금이라는 먼저 받았을 때 계약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 1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가수금입니다.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있었지만 계정 과목이나 현금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줘야 되는 정리분계가 필요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발생된 거래 보겠습니다. 출장 중인 직원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이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가수금은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는 부채가 증가돼서 부채의 증가 대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출장 직원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 1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일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유동부채의 증가, 가수금 1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인데, 급여 중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을 일시적으로 예치시켜 놓는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발생된 거래 보겠습니다. 종업원 급여 200만 원 중에서 소득세 20만 원을 차감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차변에 급여가 발생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차변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로 회계 처리를 하고, 대변에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예수금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는 부채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대변에는 예수금 소득세 금액 2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고, 나머지 잔액 현금은 18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부 신입사원의 급여 75만 원 중에서 소득세 6천 원을 제외한 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급여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 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75만 원 발생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소득세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이기 때문에 예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 대변에 6,000원 증가하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는 1년 이내를 뜻하고요. 차입금은 빌려온 돈이 되겠죠.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현금을 빌려오고 회계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기로 한 경우,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1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현금을 차입하였습니다. 현금을 빌려왔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신협에서 사업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차입해서 즉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보통예금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5천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도 5천만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급여 지급 시 총 급여 30만 원 중에서 근로소득세 만 원을 차감하고 2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거래에서 나타날 유동부채 계정은 급여가 발생했을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 차변에 급여 30만 원 발생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예수금이라는 유동부채가 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 나머지 29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당좌자산도 29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계정 과목은 예수금이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 되겠죠. 급여는 비용, 현금은 자산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회사의 판매용 상품과 관련해서 다음의 분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판매용 상품은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매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증가, 차변에 상품 10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상품을 구입했을 때 대변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이라면 상품 이외의 자산을 구입하고 회계 처리하는 미지급금은 상품 계정과 함께 쓸 수 없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상품 이외의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금이나 보통예금, 외상매입금은 상품 거래와 함께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한 경우에 대변은 자산의 감소이고, 만약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현금이나 보통예금은 자산이 감소한 경우이고,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엄 통합해서 부르는 매입채무인 경우에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미지급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했을 때 미지급금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현금에 입금이 발생했는데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라는 것은 임시 계정을 물어보는 말인데요. 임시 계정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임시 계정은 대표적으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고, 현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했을 때 임시적으로 회계 처리라는 현금 가부족이 있습니다. 답은 4번 가수금이 되겠고요. 1번 바드러움은 당좌자산, 가지급금은 역시 당좌자산에 해당하는데 임시계정에 해당합니다.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이기 때문에 유동부채에 해당하고요. 가수금도 부채의 성격을 가졌지만 임시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지급은 하였지만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임시계정 과목이고,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 있었지만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현금에 입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답은 가수금이 되겠고요.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입금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임시계정의 종류가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는데요.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고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합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입금은 있었지만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일시적으로 가수금 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은 지급은 했지만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고, 가지급금은 차변에 기입을 하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대변에 기입합니다.